레킨, 그 다음에 튜블린처럼 이렇게 타겟별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겟을 눌러주시면은 거기에 있는 그래프랑 그다음 플레이트 위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랑 타겟 위치들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CQ 값들이 나와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읽어드리시기가 처음에 눈에 안 익으신다고 하시면은 아까 보고자 하시는 부분만 클릭을 해주셔서 체크를 해주셔서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만 읽어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레스홀드 값들은 이렇게 바로 다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PCR 이피시언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탠다드 커브도 같이 지금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피시언시 값들이 지금 표시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는 PCR 이피시언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각 샘플들 간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부분 내에서는 이 스레스홀드 값들을 조정을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간혹가다 이 스레스홀드 값들이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바이오라드사에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이렇게 스레스홀드 값들이 표현이 된다고만 지금 그렇게만 측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때는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부분 내에서는 변경을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퀀티피케이션 데이터 보시면은 실제적인 CQ 값들이 각 샘플별 CQ 값들 그리고 플레이트 셋업 보시는 것처럼 unknown 1, 2, 3, 4 이렇게 식으로 지금 반복 실험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CQ 민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 실험에 대해서는 평균 값들이 다 나오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이 데이터 퀀티피케이션 데이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보고자 하는 샘플에서의 어떤 CQ 값이 좀 튀었다. 얘는 반복 실험에서 빼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5-A의 5번에 있는 샘플을 내가 분석해서 빼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눌러주시고요. 여기 exclude 눌러주시면은 OK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분석에서 빠진 값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unknown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A에 대한 평균값은 빠지고 이제 B와 C에 대한 평균값만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CQ 값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멜트 커브 값인데요. 사이버그린 실험하실 때는 멜트 커브를 꼭 반드시 그려주셔야지만 QC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고자 하는 샘플에 대해서 원밴드, 원피크가 잘 떴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피크가 안 뜨고 이제 지저분하게 이렇게 앞부분이나 이 부분에 지저분하게 생긴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트러블 슈팅 하실 때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프라이머 디자인에서 프라이머 디자인이나 혹은 컨타미네이션이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CDN의 양도 부족하면 또 프라이머들끼리 자기들끼리 다이머를 또 형성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CDN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꼭 QC를 트러블 슈팅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피크로
예쁘게 떠야지 실험이 좀 잘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정도니까 항상 사이버그린 실험하실 때는 멜트 커브를 그리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트러블 슈팅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빈도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CQ 값이 뒤로 밀린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멜트 커버 확인했을 때 멜트가 이제 원피크가 다 안 뜨고 다이머들이 거의 많이 생겨서 앞부분이 지저분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 PCR 처음 하셨던 실험하시는 분들이 프라이머 디자인을 그대로 기존 PCR 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리얼타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라이머 디자인은 리얼타임용은 앰플리콘 사이즈가 좀 작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 150bp 이내로 앰플리콘 사이즈가 프로덕트가 생기게끔 디자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지금 디자인을 많이 하셔야 되죠. 혹시 프라이머 디자인을 되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디자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바이오라드사에서 QC가 지금 12개 셀 라인에서 이미 QC 끝낸 프라이머들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적인 디자인은 해드리는 서비스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라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선생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프라이머들이 아마 종별로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비싸긴 한데요. 이미 밸리데이션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 디자인이 잘못돼서 날리는 시약이나 합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TS 할 때 많이 왔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과연 40 사이클을 지금 제가 세팅을 거의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한 35 사이클에서 증폭곡 Q 값이 생겼다. 증폭곡선이 올라왔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2 이상 돼서 이제 CQ 값들이 생기는 것들은 거의 non-specific한 밴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로우 카피 진을 진짜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끔 30 사이클 정도에서 생기기는 해요. CQ 값들이 딱 생기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옵티마이징을 해주셔야 되는 게 DNA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리셔서 보시기도 하는 타겟 유전자의 CQ 값이 30 사이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한번 옵티마이징 실험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non-specific한 거랑 로우 카피랑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험이 잘 된다고 하면 갭PH 같은 하우스키핑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20 사이클 이내에서 증폭곡선이 생기게끔 옵티마이징을 좀 해주셔야지 선생님 보고자 하는 타겟진이 아마 30 사이클 이내에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옵티마이징 실험을 같이 처음에 실험하실 때는 좀 해주셔야지만 처음부터 좀 잡아가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진 익스프레션 가시면 실질적으로 진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정량을 보시기 위해서 실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델타 CQ 값에 대해서 이미 다 계산을 해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값으로도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에 들어가셔서 레퍼런스를 어떤 걸로 할까요? 액틴으로 할 건지 스쿨린으로 할 건지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하우스키핑 유전자를 레퍼런스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 가셔서 컨트롤러 이제
만약에 어떤 케미칼 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처리 안 한 거부터 뭐 1시간 처리한 거, 2시간 처리한 거 이렇게 되는데 처리 안 한 거랑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컨트롤을 0시간짜리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델타 CQ 값들이 쭉 표시되게끔 되고요. 처리 안 한 거 1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샘플에 대한 값들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발가드타의 좀 더 장점이 이 툴에 들어가시면요 레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포트 눌러주시면 그날 하셨던 실험 조건, 플레이트 세팅, 그다음 결과값들에 대해서 쭉 PDF 파일로 저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실험 노트, 용어 노트 적으실 때 간편하게 적으시고 PDF 파일로 변환시켜 주시면은 그날 어떤 실험 하셨는지를 저장을 해주시면은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추후에 꺼내서 보시기에도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툴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혹시 TS 요청을 하셔서 아마 제가 명함이나 이런 것들 옆에, 기기 옆에 이제 달아둘 텐데요. 결과 안 나오신 거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제 그 로우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앞전에 그냥 저장하셨던 그냥 프로토콜 파일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결과 사진을 그냥 사진만 캡처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로우 데이터 파일을 꼭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저희 쪽에서 열어서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고 TS 트러블슈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험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 파일로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좀 빨리 대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프라이머나 프라이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 되는 것들은 제가 여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들은 이 컴퓨터에 같이 유저 매뉴얼이랑 한글 매뉴얼이랑 같이 저장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유저 매뉴얼이나 뭐 프라이머 디자인 가이드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보셔서 파일로 가져가시면 되게끔 같이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 실험하고 난 다음에 네. 여기 로우 데이터를 뽑아서 네. 내 PC에 따로 자리에 있는 PC에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해서 거기서 분석하고 네, 다 네.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공용 컴퓨터는 그냥 러닝 하실 때만 사용하시고 분석은 USB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개인 PC에서 그냥 바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분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CD는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인스톨 하시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ABI 장비 사용하셨으면 튜브나 이런 것들은 걔네들은 클로즈 시스템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서랍형이다 보니까 이 높이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걔네들은 디텍터가 고정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랍형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다 똑같아서 ABI 컨슈머블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바이오라드 제품은 레코멘드는 안 해드리지만 오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뭐 사용하시던 qPCR용 이제 튜브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드리는 바이오라드 제품 사용을 해주시면 네, 바이오라드 본사에서는 본사 제품을 레코멘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픈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디텍터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멀티플렉스는 불가능하대요. 어차피 멀티플렉스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프로브를 이용하셔서 아마 멀티플렉스를 많이 하시는데 얘는 이제 팸 사이버 그 파장 때만 디텍션을 하기 때문에 다른 형광 다이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프로브들은 사용하실 수는 없고 아마 스크린용이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냥 사이버 그린으로 해주셔서 실험을 용으로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가끔 그 로우 데이터 파일을 보면 실험이 잘 안 된다고 해서 CQ 값들이 하나씩 언나가 튀는 그 반복 실험인데 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멜트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아무 이상은 없는데 CQ 값이 좀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보면은 대부분 버블 때문에 아무래도 형광 디텍션 할 때 CQ 값들이 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스터 믹스 만드시고 나서 그 샘플 튜브에 샘플이랑 템플레이트 넣으실 때 버블 안 생기게끔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텍스는 솔직히 실험용 튜브에 넣으시고 난 다음에는 볼텍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센트리퓨지만 잠깐 돌리셔서 스핀 다운만 시켜주시고 어차피 얘는 넣으시면 대류 현상 때문에 그 안쪽에서 이제 샘플들은 다 섞일 거거든요.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섞이기 때문에 최대한 버블 안 생기게끔만 해주시면 아마 CQ 값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튀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들어갈 때 혹시 플레이트 스핀 다운 시키는 걸 같이 들어왔나요? 혹시 여기 가지고 계신가요? 요 기계 옆에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거에 있는데. 원래 이렇게 있는데 아마 샘플 양에 따라서 플레이트 타입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A 스트립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그럼 A 스트립용 스핀 다운 필터링을 보세요. 그게 있어야지 이렇게 스핀 다운 시켜서 이제 좀 정확하게 실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주셔야지 실험하시는데 반복 실험할 때 좀 튀는 경우가 보면은 대부분 버블이거나 아니면 스핀 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사항이 있어서 주문 안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보긴 봤거든요. 근데 되게 힘겹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좀 빨리 주문을 해주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장비 CFX 9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R&D 쪽에도 지금 리서치 쪽에도 지금 많이 나가 있는데 저희는 국가기관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AI나 이런 것들 지금 디텍션하고 이런 것들 검역본부나 뭐 이런 국가기관에도 지금 다 나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손에 익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그린 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거 홍보는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국산에서 싼 것도 많이 나오고요. 퀄리티도 그렇게 예산이랑 차이는 많이 나올 때는 있어요. 형광다이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퀄리티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좋은 제품들을 쓰시면은 아무래도 사용된 형광다이 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해서 CT 값이 조금 변화가 좀 앞으로 당겨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뭐 가격 대비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국산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혹시나 그런 형광다이 때문에 로우 카피 유전자 보시는 분들은 조금 퀄리티 있는 걸 좀 사용하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질문 맞춰도 될까요? 고맙습니다.